사익동 도박이 가요주는 롯데 이야기, 롯겜미 사익동 야구 해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피입니다. 네, 벌써 개막이 또 5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캠프 소식들이, 속속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좀 주목할 만한 얘기들을 이제 계속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이언스 자이언츠, 벌써 150km 윤성빈, 커터 김대우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 올해 스프링 캠프의 화두는 단연 그 다양한 과학적인 훈련들, 이제 사이언스를 가미한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앞전엔 보지 못했던 그런 훈련 방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소식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전해지기도 하고, 저도 이런 걸 계속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롱 자이언츠 신의 한수 되나라는 소식은, 진롱 자이언츠에 이제 롯데 선수가 11명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 중에 또 캠프에 합류한 선수들도 인원수가 몇 명이더라? 네, 인원수가 6명이나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롱에서 경기를 하고 온 선수들이 올 시즌 또 어떤 큰 활약을 할까, 그런 것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진롱 코리아에 갔다 왔던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사이언스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윤성빈 선수 소식이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미국에 있는 드라이브 라인 캠프에 윤성빈 선수하고 이제 4명의 선수가 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훈련이 웨이티드 볼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웨이티드 볼이 투수들의 빠른 구속 향상을 위해서 하는 훈련이고요. 이 훈련은 실제 야구공보다 가볍거나 훨씬 무거운 공을 던지는 훈련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이 160g이에요. 실제 야구공이 160g인데 그거보다 훨씬 가벼운 113g이나 아니면 170g, 뭐 223g, 283g 등 무게를 바꿔가면서 실제 마운드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공을 던지는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훈련이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은 메이저리그 올스타 투수 잭 브리튼 선수는 어깨의 힘과 팔의 스피드를 강화하고 어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무거운 공을 들다가 실제 야구공을 던지면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건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모래주머니 차고 운동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이제 달리기를 하면은 이제 하다가 이제 그 빼면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이제 메이저리그 팀에서 효과를 본 훈련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A 다저스의 경우에는 마이너리그의 부상자나 아니면 구속이 떨어진 투수들이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10주 동안 훈련을 했고, 이거를 한 이제 결과로 빠른 마운드 복귀나 아니면 구속 향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효과를 본 유명한 선수로 치면 코리 글루버 선수가 또 이 훈련을 통해서 사이 영상 투수로 거듭이 났고, 또 늘 제구력이 문제였던 트레버 바우어도 볼넷이 들어주는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뭐 이 훈련이 만병통치약은 물론 아니라서 야구계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다 아니면은 허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고 맹신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 구단 측에서도. 하지만 이 훈련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투수들만 보낸 게 이제 그 요지고, 그 4명이 윤성빈 선수, 뭐 최승현 선수, 최한의 선수, 이승원 선수, 이렇게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아무튼 이 4명의 선수가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형 유망주였지 않습니까? 사실 부상고 재학 시절부터 메이저리그냐 롯데냐 이거를 고를 정도의 큰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 롯데를 입단하고 나선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일단 고교 시절에 많이 던졌기 때문에 어깨 염증이 도져가지고 첫 시즌은 재활로만 보냈고, 2년 차도 그렇고 3년 차도 여전히 자기만의 그런 투구 메커니즘을 찾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구단 측에서 애를 많이 썼지만 못 찾고 있었는데, 하지만 윤성빈 선수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차근차근 작년 이제부터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 있고, 우선 동작 분석을 통해서 팔스윙을 줄이는 쪽으로 투구품 변화를 줬고, 그리고 1군 캠프는 경쟁이 치열하고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드라이브 라인 캠프로 보내서 자기의 폼을 찾고 자기의 공을 던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라인 캠프에서 첫 피칭에서 152km를 찍었다고 하는데, 역시 구속이나 구위만큼은 사실은 뭐 정말 검증된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티드 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빠른 공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또 제구력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훈련인 것 같고, 이승원 선수나 최한의 선수도 이렇게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전부 다 거의 190에 가까운 신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몸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몸을 살릴 수 있는 투구 메커니즘을 찾게 해주도록
드라이브 라인 캠프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무엇보다 더 고무적인 거는 이 드라이브 라인의 훈련 프로그램을 잘 보고 배운 뒤 롯데만의 훈련 프로그램을 반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발성 과외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교사 연수를 보낸 겁니다. 학생들만 보낸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교사 연수의 담당자로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이용훈 코치가 계속해서 팀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코치보다는 이용훈 코치가 여기서 그 신진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나 잘 배워와가지고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 상동이나 아니면 사직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오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용훈 그 코치님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 드라이브 라인 캠프에 간 날에 굉장히 그 업로드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기대감이나 여기서 많은 걸 배워야 되겠다. 그런 거를 내포하는 이제 그 인스타에 올리셨던데 정말 코치님 자체가 이런 걸 배우려는 의지가 충만하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캠프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윤성빈 선수의 얘기를 해봤고 이제 다시 호주 애들레이드 캠프로 가서 김대호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호주에서도 뭐 랩소도, 트랙맨,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과학적인 부품 피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각 구종별 구속이나 회전수, 회전 효율의 실시간을 측정을 해서 어떤 공이 가장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로 공이 손에서 나오는 순간을 분석해서 뭐 디셉션이라고 하죠. 그 공을 던질 때 마지막 순간까지 가리는 것들이나 아니면 안 좋은 버릇들을 고쳐나가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의 도움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선수가 김대호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대호 선수는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투타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선수고 맨 처음에 투수로 데뷔를 했는데 투수로 갔다가 타자로 갔다가 투수로 갔다가 타자로 갔다가 다시 투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재능이 출중한 선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다재다능함이 본인의 좀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투수로서는 정말 많은 돈을 받고 계약을 했었고 또 선발로도 뛰어봤고 뭐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고 9위도 150까지 나왔었고 타자로도 4번 타자로 쳐보고 정말 파워 하나는 뭐 알아주는 선수였고요. 개인적으로는 타자 김대호 선수 시절에 그 호쾌한 타격 폼이 굉장히 기억에 남긴 하는데 아무튼 두 가지 모두 다 능력은 있으나 결과로는 보여주지 못했던 뭔가 아쉬운 유망주로 이렇게 나이만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속구의 최고 구속이 149km까지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얻어맞는 이유가 이제 무브먼트, 그러니까 움직임이 거의 없는 소위 막대기 직구, 짝대기 직구였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공이 힘이 없고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공이 지저분해야 되는데 그냥 깨끗한 공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이 빨라도 그냥 얻어맞기 십상이었는데 이런 그 측정 결과가 김대호 선수 본인한테 굉장히 좀 절망적인 결과였겠죠. 공은 빠르지만 이게 그냥 정말 빠르기만 한 그냥 배팅볼과 같은 그런 공이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절망한 대신에 다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포심을 완전히 버리고 커터만 던지도록 권한 거고요. 그래서 김대호 선수는 원래 커터를 던질 줄은 몰랐지만은 기존의 슬라이더를 조금 더 빠르게 던진다는 느낌으로 이제 던져보니까 커터성의 움직임을 가진 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대호 선수의 커터는 외국인 투수 코치들과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해졌다고 하고 이제는 실전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김대호 선수가 이번 캠프에 발탁된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함을 가지셨을 거고 저도 캠프 명단에 말씀드릴 때 김대호 선수가 가장 좀 생각하지 못했던 캠프 합류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김대호 선수를 커터로서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부활을 시켜본다 이런 계획하에 캠프로 같이 가게 된 건데 이런 시도들은 사실 김대호 선수가 공의 구위만 따지면은 버리기 아까운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캠프로 가보는 것 같고 선수 본인으로서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대호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82년생이가 83년생이가 그럴 겁니다. 나이가 이제 정말 거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선수 본인도 정말 절박할 거고 구단 측에서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커터를 장착하고 거의 뭐 10년 동안 듣고 있는 타자로서나 투수로서나 비밀병기 딱지를 떼고 정말 이제 예리한 병기로서 올 시즌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까지 사이언스 자이언츠 얘기를 해봤고 이제 질롱 자이언츠 신의 한 수대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롱 코리아에 이제 11명이나 보냈습니다. 우리 팀에서. 그래서
그 간 선수들이 노경은, 정태승, 박종무, 장국헌, 이인복 여기가 투수고요. 고승민, 김대륙, 전병우, 허일, 김민수, 강로한, 야수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갔고 이 가운데 노경은, 정태승, 김대륙, 강로한, 김민수, 고승민은 바로 애들레이드 캠프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선수는 6명의 선수는 거의 뭐 호주에서만 2달 넘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이 질롱에서 뛰어난 선수들이 하나같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야로 이제 겸업을 준비하는 강로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비시즌에 개인 훈련을 했다면 배팅볼만 치는 등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질롱 코리아에 파견되어서 외야수로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외야수 훈련도 집중해서 할 수 있었다. 질롱에 갔다 온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렇게 수비 포지션을 바꾸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비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전 경험이거든요. 수비는 사실은 실전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훈련으로만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수비할 때 날아오는 공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수비는 박아놓고 하면은 어느 정도 는다는 게 뭐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통하는 속설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전에서 외야에 계속 서보면서 자기의 감을 익히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옛날 옛적 이제 수비를 못하던 시절에 손아섭 선수나 뭐 김주찬 선수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외야에 가서 서 있으면 확실히 많이 느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FA 미아로 1년 동안 쉬고 이제 1년 만에 돌아온 노경훈 선수 역시 질롱에서 너클볼 등 다양한 이제 새로운 구종들을 마스터하고 150km까지 찍는 등 구위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신감을 갖고 스프링 캠프를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고 노경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질롱에서 성적이 뭐 엄청나게 막 좋았다고는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근데 그게 잘하려고 가는 팀이 아니거든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이제 공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들을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공들을 시험을 해보고 내가 올해는 이 공을 시즌에 쓰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게 정말 보탬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준견수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승민 선수 역시 외야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고 김대륙 선수와 박종무 선수는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정말 시즌 경험을 가장 절실한 선수들이었는데 이렇게 질롱에서 시즌 경기를 뛰면서 군대 생활 동안 이제 못했던 야구에 대한 그런 감각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완 투수로서 정말 성장이 필요한 정태승 선수도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참 오랜 시간 동안 야구를 보고 있지만 항상 매년 들리는 게 롯데 하면은 올 시즌은 다르다 하고 뭐 절치부심 뭐 올해도 또 속아본다 이런 기사 항상 나오고 항상 비밀병기 한 4-5명씩 나와요. 근데 항상 그게 현실화가 됐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올해만큼은 정말 이렇게 뭐랄까 보지 못했던 다양한 훈련 방식들을 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20년 가까이 야구를 보고 있지만 그래서 올 시즌만큼은 정말 또 속아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속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정말 올해도 속는다가 아니고 올해도 속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 팬분들의 속아줌을 정말 속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바꿔줄 수 있게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이런 또 훈련들이 이런 육체적인 훈련뿐만 아니고 뭐 다큐멘터리도 보고 이런 정신적인 훈련들 그 다음에 음식 섭취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들도 열심히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많이 바뀐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스프링 캠프 소식을 전해드렸고 아마 2월 동안 계속해서 스프링 캠프 소식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익동 도박을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였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우피였습니다.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